네, 오늘 방송은 현재 시간 10시 3분 가르쳐주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4번째 야간 수업 방송인데요. 오늘 강의는 저희가 크게 두 파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제 미국장과 해외 시장에서 꽤 센세이셔널하게 시장이 움직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센세이셔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때하고는 다른 패턴의 시장 상승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도 미국 시장이 내용이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올라간 내용이.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이거죠.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에. 스탠앤푸어 1.6%. 1.6% 올라간 것 같고, 뭐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500개 종목 중에 444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5개가 하락했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하락 종목의 형태입니다. 하락 종목의 형태인데 가장 많이 빠진 게 2.87%. 1% 이상 빠진 게 4개밖에 되지 않아요. 500개 중에서. 빠진 게 55개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 1% 이상 빠지고 나머지 50개 이상은 빠진 거의 90%는 전부 다 1%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아무리 센 장이라 하더라도 1% 이상 빠지는 종목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은 정말 어떤 개별적 악재가 있는 종목군들 4개만 빼고는 500개 중에서 나머지는 빠진 것도 아니다. 빠지는 신용만 한 거다. 정말 센 장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차무식님, 차무식님이 들어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한국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필리핀에 계세요? 아이고, 아직 살아 계시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네, 크게 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야간 수업은 크게 세 파트다. 하나, 해외 증시를 잠깐 살펴본다. 그 다음 둘, 해외 증시에서 국내 증시 내일 이번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짚어본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현실적인 걸 본다는 거죠. 셋, 한국 시장이 2500포인트를 돌파를 제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래서 로봇에서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지금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에서 폐배터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그 다음 종목군들 이번 주에 좀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간단하게 방금 보셨지만 미국 증시 나스닥 2% 가까이 상승한 거.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독일 같은 경우가 1.6% 급등이 나왔어요. 프랑스도 신고점 근처까지 이제 다 올라왔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한국이 갖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주가 변동성에 상당한 이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씩 우리나라도 널뛰기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폐배터리 이제 로봇에서 2차 전지로,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로, 폐배터리에서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짧고 강하게 마무리 지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방송은 한국경제TV 우리 와우넷 공방 시스템을 통해서도 동시 송출이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채팅창이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쪽에서 건너오신 분들한테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봐가면서 다음 주 야간 수업은, 주식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은 한 주간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맞고 틀리고가 1차 목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막 100%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세. 이해되셨죠? 내일 일은 주식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를 미리 준비하고 이번 주에는 3월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야간 수업을 들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하게 저한테 막 지난주에 찍어준 주식은 급등 나왔는데 이번 주에 찍어준 종목은 왜 안 올라갔어요? 관심 종목 본 거지, 그 찍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좁힌 거지. 그거 그런 분은 그냥 제가 강제로 그냥 그 뭐지, 뭡니까 그거, 이 강제로 그냥 아웃시켜 버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가 방송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해요. 맞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지 점쟁이처럼 뭐를 뽑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다우존스 30종목이에요. 다우존스 30종목인데 상승이 25개, 하락이 5개. 여기까지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종목입니다. 4,500개 종목에서 상승이 89개, 하락이 12개.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종목, 업종을 대표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걸 100개를 뽑은 거죠, 나스닥에서. 근데 89개 상승하고 12개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제스케일러, 마벨 테크놀로지, 코스트코 홀세일. 1% 이상 빠진 게 4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거의 1% 이하이거나 다 상승이거나. 스탠&프 500 종목입니다.
444개 상승, 55개 하락. 1% 이상 빠진 거 4개. 나머지는 사실 그럼 거의 안 빠졌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제가 이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심리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미국 시장이 지수는 나스닥 2%밖에 안 오르고 스탠드푸는 1.6%밖에 안 올랐지만 투자 심리는 갑작스럽게 봄날이 온 것처럼 갑자기 지금 폭등하고요. 투자 심리가 갑자기 미국이 확 살아났어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순식간에 종합주가 지수가 2450을 넘어서 2470, 80, 2500 근처까지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게 이번 주 월화에도 나올 수 있다. 심지어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 2500을 돌파해서 오랜간의 박스권 시장을 돌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내용적인 면이 어제 미국장에서 나스닥 지수는 겨우 2%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2% 올라간 것이 뭐 적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예? 2% 올라간 것이 적게 올라간 건 아닌데 예. 나스닥 시장이 2% 올라간 것이 적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종목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스케일러는 인터넷 보안업체입니다. 제스케일러는 인터넷 보안업체예요. 자, 그리고 뭐 코스트코 홀세일이야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회사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 갔어? 예. 자,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플리케이션 반도체 시스템 회사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SOC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온 칩, 뭐 이게 다리 놓고 철도 놓고 뭐 그런 SOC 사업 말고 이게 SOC 시스템 온 칩의 약자예요.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구현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특정 기계에서만 작동한다든가 그럼 컴퓨터를 호환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가동이 돼야 대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저런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시스템 온 칩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제스케일러 보안업체 애플리케이션, 마벨 테크놀로지, 시스템 온 칩 반도체, 코스트코 홀세일 유통업. 즉 보수적인 종목만 빠졌을 뿐만 아니라 뭐 퀄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나 나스닥 100 종목에서도 반도체도 빠졌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올라간 것들도 전기자동차, 헬스케어, 즉 리비안 오토모티브 전기자동차죠. 7.63% 상승. 7%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루시드 모터스 4.8% 상승. 테슬라 3.6% 상승.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전기자동차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도비 시스템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발주를 주는 회사들이 또 상승을 뒤에서 견인했고요. 스탠프 500으로 건너가 보면 근데 좀 다릅니다. 더 쿠퍼라든가 일루미나라든가 얼라인 테크놀로지 즉 7% 전으로 올라가면서 스탠프 500, 440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냐?
쿠퍼는 여러분들 그 일회용 컨택트 렌즈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붙이는 피임약. 그래서 눈 안과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된 거. 근데 그 이제 일회성 약품들 주로. 뭐 먹는 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쿠퍼예요. 컨택트 렌즈, 일회성. 그리고 이제 뭐 일회성 피임약, 뭐 산부인과 어떤 진단 붙이는 거 같은 거. 일루미나는 유전자 진단 분석 관련 회사죠. 그리고 얼라인 테크놀로지, 뭐 치과, 3D 치과 스캐너라든가 그런 걸 갖고 어떤 다양하게 뭐를 구현해 줄 수 있는 회사. 얼라인 테크놀로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현재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근데 미국 시장을 어제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이나 퍼스트 솔라, 브로드컴, 그리고 뭐 포드, 이런 회사들이 일단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까지도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은 다 올라왔습니다. 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거죠. 투심의 회복.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에 갑자기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 전체도 지금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 지수예요. 플러스 1.6% 상승했고, 여기가 이제 신고점, 여기가 이제 신고점이죠. 이제 지금 이게 어제 종가상 기준으로는 최근 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이번 연도 최고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주봉, 월봉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그렇고 아주 좋아요. 오늘 아랫골이 달린 주봉이 양봉을 잡아먹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일봉으로 봐도 이제 사실 최고점이에요. 이번 연도. 작년도에 거의 최고점. 얘가 신고점입니다. 이 부분이. 16,290, 15,500, 이제 700 남았네. 700. 한 5% 정도. 프랑스는 1%도 안 남았어요. 신고점이. 직고점이 아니라 신고점이. 이게 프랑스 주가입니다. 금요일날 살짝 또 올라왔죠. 이번 연도 최고점이기도 하고. 여기가. 자, 그런데 역대 신고점이 여기입니다. 아까 독일하고 똑같이 1월 5일경 2022년 역대 신고점이죠. 0.5% 정도 남았네요. 0.5%. 프랑스 신고점까지 약 0.5% 남아.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빠진 거 계산해 보면 특별한 일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 날 프랑스는 신고점을, 역사상 신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빠졌잖아요. 0.5%가 빠졌잖아요. 프랑스 장이랑 마감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밀린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갑자기, 여러분들도 지금 갑자기 봄날이 왔잖아요. 오늘 아마 겨울옷 입고 아침에 나가셨던 분들, 점심때 되니까 저도 처음으로 기온이 플러스 10도가 넘어갔더라고요.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침에 10.5도 나오더라고요. 온도계가. 처음 보는 온도죠. 최근에. 갑자기 봄날이 온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갑자기 투심이 회복돼요. 꽃바람 투심이 지금 시장에 회복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 봤을 때는 일단 종목 수로 보면 상승 종목 수 스탬프 500개 상승 종목 수나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일단 투심이 갑자기 상승한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4%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4%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4%를 넘겼다가 다시 4% 아래로 내려와서 안도감에 주가가 급등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를 돌파했지만 0.05%만 올라가면 다시 또 4%예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올라왔던 이유가 노동시장이 견고해서 그런 거잖아요. 실업률이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때려잡았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때려잡았지만 CPI 지수가 그래서 7개월 연속 감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3월 22일 날 0.5%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이유가 실업률이 안 떨어진다.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0만 건 정도는 늘어줘야 되는데 19만 건. 계속 20만 건 아래잖아요. 7주 연속. 자, 그래서 실업률이 3.4%밖에 되지 않으니 4%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구나.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동결시켜야 되는구나. 너무 빨리 올렸구나.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키니까 근데 금리를 동결시키려면 경기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나빠야 되는 거야.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3.4가 아니라 4로.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그래야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혹은 금리를 0.25만 또 올리는데 3월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제 실업률이 워낙 3.4까지 떨어지니까 노동시장이 워낙 좋은 거죠. 그래서 3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폭락 나온 거죠. 그동안. 최근에 며칠 가다 버벅거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불황 없는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동안 쳐 올렸는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 불황이죠. 경기 침체, 실업률이 늘어난다든가 부도율이 늘어난다든가 대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한다든가 자영업자들이 파산한다든가 그래서 실업률이 4%로 올라가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0만 건까지 늘어나고 집이 경매로 나오고 직장에 이르는 사람들이 카드값 연체가 나오고 집도 경매 나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여전히 경기는 좋아. 실업률이 안 늘어나. 그런데 인플레이션 CPI 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이야. 내가 인플레이션 때려잡은 거 아니냐. 근데 불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다시 4% 아래로 살짝만 내려가도 불황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을 보니까 완전히 투심이 살아나요. 특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나스닥만 놓고 보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뭐 전기차 관련주,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리비안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인데 스탠푸어로 확장시켜 보니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퍼스트 솔라나 메타 플랫폼이나 특히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퍼스트 폴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죠. 프로드컴, 반도체인데 신고점 근처에 또 얘도 여기가 신고점인데 여기가 브로드컴은 다른 반도체 회사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인데 올라왔어요. 자, 애플 주가도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변동성과 이런 게 지금 묻혀서 있어서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는 애플도 3% 올랐어요. 이제 뭐 글래시스 폰이라든가 XR이라든가 MR이라고 불리는 파트죠.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섞어놓은 현재 현실하고 그런 기계 판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투자 심리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장 미국에서 소비 성향이 반영되고 있는 자동차 포드, GM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미국보다 또 다른 나라는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미국보다 유럽은 신고점이 눈앞이에요, 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로 봤을 때는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번 주에 있지만 그래서 수급적으로 참 이럴 때는 해외 증시가 그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한국이. 근데 이번 주에 국내 증시도 수급적으로나 해외 증시의 저는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월요일날 2450은 일단 갭상승으로 뚫어놓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다시 21선을 위로 탈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460까지 돌파 나가면서 그동안 여기서 치고받았던 치열한 어떤 박스권의 싸움 속에서 개파락으로 나왔던 거 완전히 다 갭상승으로 돌파하고, 그렇죠? 지금 돌아섰잖아, 이렇게. 2460까지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면 지난 한 달간 국내 증시의 치열한 박스권 싸움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부터 돌파가 나오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선물 매도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때려가면서 때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쉬운 손절이 또 대규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쉬운 손절들이 대규모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번 주 주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비관론자들, 상반기에 대한민국 증시가 2023년도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 연말에 주가가 계속 크리스마스 때 계속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연말 증시 12월 달에 주가 계속 하락하니까 2023년도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 상저.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심리들조차 지금 요즘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폭락이 없을 것이다. 상반기에 1, 4분기 1월 달에 좋았다가 2월 달에 잠깐 쉬어갔지만 지금 3월 달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2700, 800 상반기에 갈 거다. 시각들이 천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이 아니고요. 기관들의 시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틱한 게 다음 달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번 주가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가 대폭등의 가능성이 저는 약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80조가 좀 넘는다 그러죠. 80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 그동안 국내 주식은 계속 줄이고 이제 해외 주식은 늘렸어요. 해외 주식에서 손실, 주식 파트에서 손실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환율에서 한 20%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이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을 샀기, 특히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 물론 이해는 가지만 국내 주식을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또 오늘날 이제 국민연금도 올리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10%라 해도 매월 1조 원 들어올 때 10%하고 1조 3천억 들어올 때 10%는 다른 거잖아요. 국민연금 자금, 퇴직연금 자금이 앞으로 국내 시장에도 새로운 어떤 형태가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이슈들하고 맞물려 가면서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이용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25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놓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것이 실제 해외 증시에서도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강세 현상들, 특히 국내는 이제 달러 표시가 아닌 통화잖아요. 한국은 달러와 반대 현상에 있는. 자, 그런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과 일본과 유럽인데 일단 유럽에서 가장 미국에 지금 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면서 유럽만의 스타일을 끌고 가려고 하는 프랑스. 독일 중심의 유럽이긴 한데 유로화가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않고 아직도 반성 모드죠. 일본 놈들하고는 반대잖아요. 근데 프랑스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신고점 그 달러 돈들이 가장 민주적이 가면서 미국이 아닌 국가인데 가장 민주적인 프랑스로 도망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1.6% 뒤늦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익률 게임에 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특히 신고점을 향해서 프랑스한테 뒤질랴 이런 느낌. 신고점 이제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뭐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프랑스 신고점 돌파 나왔을 때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는 단편적으로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신고점 플러스 선물 옵션 동시만기. 만기의 흐름이 지금 맞물려 있다.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뭐 우리가 프랑스 증시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바로 달러의 약세. 달러가 100억 달러 깨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욕먹 났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아닌 나라들로 돈이 도망가는 거. 프랑스, 독일. 그러면 한국이라든가 일본, 대만 이런 제조업체 중심 달러 돈이 아닌 나라에서 특히 한국과 대만 가장 매력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어차피 중국으로 못 들어가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 평상시의 변동성이 1%라면 이번 주에는 3%까지도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그것이 일단 우리들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국가가 아닌 나라들,
한국하고 대만, 독일 여기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독일 같은 게 1.6% 올랐지만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제조업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급브레이크를 일단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계속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다 어제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한국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얘들은 지금 떨어져 가면서 이제 유럽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돈들이 계속 달러가 아닌 국가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남미에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으로 유럽에서 이제 신고점 돌파 나온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한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로 바뀔지 현재로서는 일단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달러 돈을 피해서 달러를 탈출해서 움직이는 돈들이 있다. 그것이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의 주식시장의 폭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데 선물옵션 동시하고 만겨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냐.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도 펼쳐질 수 있는데 그것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만나서 한국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세게 분출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한국적인 거 가장 프랑스적인 것은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명품들이죠. 지금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지금 루이비통이잖아요. 예. 이제 유럽 시장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루이비통이잖아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유럽을 대표하는 50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로스탁 50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루이비통, 로레알, 사노피 전부 다 프랑스 회사들이 알리안츠, 에어버스, 쉰들러 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회사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 중심 형태이기도 해요. 시장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이 침체되고 한국이 안 된다고 해서 야 세계가 아주 지금 막 굉장히 위축되어 있구나.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실물 경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돈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달러를 탈출해서 일단 움직이는 돈들이 작년도에는 달러 중심으로 모였지만 이번 작년도 4분기부터 이제 달러를 탈출하는 돈들이 달러가 아닌 쪽으로 지금 베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4분기, 작년도 1, 2, 3분기. 재작년과 작년도는 달러 중심의 흐름입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모여요. 미국으로 돈이. 지금 어때요? 4분기부터는 달러를 탈출하죠. 그리고 유럽 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10월부터 돈이 계속 건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프랑스도 신고점 근처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독일도 급등하는 거. 그걸 자꾸 뭐 우리나라 실적이 좋은 애 나쁜 애 삼성전자가 물론 실적이 좋아야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바람이 분 상태에서 좋은 놈이 먼저 가는 거지 더 많이 가는 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미국 중심 달러 중심으로 뭉치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돈들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어떤 종목이 국내에서 되느냐. 자동차나 2차 전지와 저거를 로봇 같은 것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이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단 OLED입니다. OLED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OLED 중에서 마이크로 OLED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예요. 자동차 우리나라는 부품. 근데 이게 자동차 쪽에서 가는 이거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자동차 쪽에서 가는 게 있고 스마트폰이나 IT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건너오는 게 있어요. 그건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IT 쪽, 예. IT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렇죠? LG전자,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자화전자. 이런 회사도 LG이노텍, 전부 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부품을 만들고. 반면에 쇠를 깎고 그래서 자동차 스프링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 엔진 만들고 자동차 브레이크 만들고 이런 회사가 브레이크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든다든가 자율주행 스프링 전문으로 만들어서 서스펜션에 납품하던 회사인데 거기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왼쪽 바퀴는 100바퀴 도는데 오른쪽 바퀴는 120바퀴 돌리게 만들어서 따로따로 평가장치, 독립평가장치를 값싼 가격에 전기자동차 모터에 넣을 수 있게 만든다든가 반도체 칩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만도, 현대위아, 쇠 깎고 이런 거에서 범퍼나 만들던 회사가 센서 집어넣고도 했고 자율주행에 앞장서 있고 범퍼 파트에다가 성우 하이텍.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지금 묘하게 돌아갑니다.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 쇠 깎던 회사가 자율주행 부품 회사로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 전통적인 뭐 명신산업, 화신,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떤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코라든가 갑자기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인데 지금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고 있단 말이에요. 부품 회사로. 명신산업, S&T 오토모티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지금 갑자기 막 들썩들썩거려요. 네. 자, 그리고 또 누굽니까? 화신. 요 1, 4분기에 1월 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며.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더 극적이겠다. 1월 달에는 하이닉스였죠. 폭락 저점 깨고 1월 달 폭등. 30% 오른 겁니다, 이게. 2만 원 이상 올라가지고. 2월 달에는 지금 기아. 1월 달 내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1월 후반기부터 지금 쫙 움직여요.
만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죠. LG전자나 이런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다가 안 움직여. 1월 달에 급등 나왔어. 2월 달까지. 거꾸로 좀 안 가.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자동차로 갔던 거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이었던 거는 안 움직이다가 지금 급직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지금 2월 달에는 제가 보니까 뭐 테슬라든 폭스바겐이든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또 진출해야 되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애플이든 일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율주행에 맞는 그런 부품사 협력사들하고 일단 2차 전지 배터리부터 짝짓기를 했죠. 예. 참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거기다가 또 올리네. 뭐 왜 자기 종목을 일기장에 쓰라니까 왜 자꾸 거기다가 자기 종목을 영희 아빠님 하지 마세요 그거. 예. 일기장에 쓰라니까 본인 종목은 본인 희망사항을 왜 남의 방송하는 데 와가지고 참 그런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렇게 해갖고 그 주식이 그거 올라가면 좋겠어요? 좋겠지. 근데 안쓰럽잖아. 그렇게라도 해서 꼭 올려야 되겠어? 올라가고 갔으면 좋겠어? 마음은 이해해요. 전 재산 다 넣어서 한 거니까. 근데 그 20년 전에 했던 방식이잖아. 싱크풀, 박스넷 20년 전에 네이버에 사람들이 주식하기 전에 있었던 방식인데 아직도 그 방식을 쓰고 있나. 그거는 그만하시요 이제. 그쵸? 그렇죠. 자, 아, 누구야 저거. 영희 아빠님. 영원한 블랙리스트로 내가 처리해놔. 제가 왜 그런 걸 싫어하냐면 어, 본인 노력으로 그래 해갖고 그 주식 갈 것 같으면 본인만 갖고 있어요. 괜히 이런 데 와서 바람 잡지 말고. 선의 피해자들이 생겨요. 물론 야, 이 주식이 진짜 좋을 것 같아. 나는 여러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장이 조금 이게 나쁠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기울여 듣는데 예, 조금 저기 할 때 살아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마저도 문제야 그게. 그런 종목은 왜 그러냐면 그럼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영희 아빠님만 기다리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처음에는 사기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야 나 100만 원만 꿔줘. 100만 원 갚아. 110만 원으로 갚아. 500만 원만 꿔줘. 550만 원 갚아. 5천만 원만 꿔줘. 5,500만 원 갚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5억만 꿔줘. 그러고 나서 잠적. 한 놈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집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그러고 옆집 칼국수 사장님한테도 그러고 세탁소 사장님한테도 그러고 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영희 아빠님. 금감원에 제가 지금 사진 찍었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금감원에서 오셔가지고 그 윤리의혹 받았지만 이런 채팅창에다 시세 조정 행위로 그런 걸 올리거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지금 금감원 조사하고 있다고요. 영희 아빠님이 어디 저기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에 아이디랑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영희 아빠님을 조사한다면 그거 돔탱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요. 아셨죠? 네. 각별히 그런 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금감원 갖고 하면 조사 받고 검찰로 넘겨보세요. 시세 조정 행위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다 추적하시잖아요, 또.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셨죠?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자동차주들, 자동차주 이번 주에 보니까 선물 옵션 동심한게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라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이런 거가 일단 3월달 그리고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 미국 시장 스탠앤프 500 종목 보니까 헬스케어 관련 및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3월달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OLED하고 이어서 이렇게 세 파트 기대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조선주가 됐든 건설주가 됐든 화학주가 됐든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 같이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임팩트,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는 일단 자동차 부품주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 당장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죠. 2차 전지에서 고점에서 이제 막 튕겨져 나오는 돈들이 어디로 튀어갈까 지금 다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조선주, 증권주, 건설주 아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군들 이번 주에 웅크려 있던 종목군들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 종목을 뭐 문의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문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답변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두 사람 이 사람이 문의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건 답변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어떤 종목을 여기서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바람 잡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감원 조사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인위적인 시세 조정 행위를 여기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 막 두 군데 이상 글을 올린다든가 그런 어떤 근거 없이 그런 걸 했을 때 위험하다니까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는 월요일 날 지금 투자 심리의 급격한 회복. 근데 그것이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제가 보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뭐 빠져서 그렇다. 다시 4할으로 내려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왜 내려오느냐? 보니까 불황 없는 경기 회복. 금리를 쳐 올렸는데 보니까 시장이 지금 불황이 없어. 불황이 있어야 되는데 즉 항암제를 썼는데 부작용이 없는 거죠. 실업률이 안 떨어져.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는 지금 이런 이유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양회. 그렇죠? 중국 양회가 제가 보니까 햇볕 정책. 햇볕 정책. 햇볕 이게 맞나? 햇볕 정책으로 그러니까 뭐 당근과 채찍이 있다.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느냐. 햇볕 정책으로 하느냐. 봤을 때 햇볕 정책으로 가는 거다. 중국 양해가 이제 약간 좀 방향을 긍정적으로 조금
화해 무드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화해 무드가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특히 유럽 일부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특히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한한령을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비자를 발급해 준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수혜를 입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들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양해 종목까지도 생각한다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건 지난주에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당연히 뭐 호텔신라라든가 아모레취라든가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특히 카지노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멈췄다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직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레드캡 투어라든가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양해 관련주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개 포커스를 맞춰서 봤을 때 전체적인 포커스는 일단은 자동차 부품 쪽. 근데 그것이 IT 쪽에서의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니라 전통적인 쇠를 깎아서 만드는 쪽에서 이렇게 한 부류. 그리고 OLED에서 한 부류. 가장 일단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인다. 테마 흐름들이 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로 놓고 본다면 건설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그리고 이런 증권주들이 다크호스 역할을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만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매집까지 돌아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분위기예요. 보니까 2500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게 돌파 나올 가능성 놓고 2460 일단 월요일 화요일 예상해 봅니다. 2460 다만 2460 전후에서 만약에 이렇게 떠서 출발했다 월요일날 요즘 엇박자 놓잖아요. 근데 폭락시켜놓고 갭으로 폭락시켜놓고 사람들이 추격매도 하면 들어 올려버리고 외국인들이 급등시켜놓고 사람들이 추격매수하면 밟아버리죠. 선물 가지고. 자 그래서 그 추격매수하는 사람들만 제가 봤을 때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다시 떨어졌다 원위치 되는 것처럼 꾸역꾸역에서 2500 정도까지는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개 돌파 여력을 열어놓고 그러면 당연히 뭐 증권이 됐든 건설이 됐든 화학이 됐든 다 올라가는 거죠. 특히 소외되어 있던 조선, 건설, 철강 요즘 꾸역꾸역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격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그리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력을 내가 뭘로 삼을 거냐.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여기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2500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저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전지 입장 표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원조 용용이님 아니 2차전지 입장 표명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질문에 들어올 때
최소한 깜빡이는 켜고 들어라는 얘기예요. 다짜고짜로 2차 전지 입장표 무슨 여자친구 첫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선 보는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뽀뽀부터 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참 최소한의 너무 뜬금없잖아. 여기서 지금 진짜 마음은 알겠는데 입장 표명이라 내가 뭐 죄졌어 무슨 입장 표명을 해.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입장 표명 글쎄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어. 자, 2차 전지 하니까 생각났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하나 드릴게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쭉 지금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 코스닥 쪽에서 소재주로 올라갔지만, 2차 전지 완성, 2차 전지는 원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완성 쪽, 이런 거잖아요. 완성 자동차가 잘 팔려야 부품주가 잘 팔린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완성 파트는 안 팔려요. 참 주가가 안 올라가. 그렇죠? LG화, LG엔솔, 삼성 SDS는 그나마 좀 괜찮아. 그나마 삼성 SDS는 그나마 지금 제가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SK는 안 올라가요. SK는 더 못 올라갔죠. 2차 전지 입장 표명할게요. SK엔솔의 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국내 큰 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다시 2,500포인트를 돌파 나왔을 때 여러분들처럼 어떤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3,000억짜리, 1조 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을 그런 거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런 건 조금만 사도 훅 올라갔다 폭락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다시 간다 그럼 뭔가 하나를 종목을 좋은 걸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입장 표명 LG, SK이노베이션이 어차피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의 독일의 BMW라든가 혹은 벤츠라든가 혹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배터리 내재화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한 거죠. 배터리 내재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LG엔솔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건너갔을 때 필요가 없게 되는 후성 전해액이라든가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전고체 배터리로 건너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거든요. 분리막 필요 없고 전해액 필요 없고. 자, 그랬을 때 양극재 파트만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시세를 뽑았지. 사실 2차 전지 전체의 밸류체인, 완성 배터리 업체,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런 데 기타 들어가는 소재 쪽에서 사실은 양극 활물질 이쪽 파트지 나머지는 이번에 계속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 봤을 때 일단 배터리 내재화 문제가 그동안 한국 시장을 저는 LG엔솔도 그렇고 SK 머티리얼즈도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좀 짓눌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도 어차피 내재화를 해야 되고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수가 이제 2,500을 다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의 악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살아날지 안 날지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500 돌파 나왔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흑자잖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주가는 이렇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잘 하나 해서 이번에 수익률을 못한 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할지 말지. 2,500포인트 오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관들이나 애들 다 손가락만 빨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2,200에서 다 주식 정리하고 지금 현금만 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의뢰 보니까. 그런 분들이 후발주자로서 뭔가 하나를 지금 수익률을 안전하게 회복해야 된다. 저는 가장 괜찮은 게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네, 이런 것들 괜찮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네, 아셨죠? 자, 뭐 저것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여의도 기관의 힘이 작용하는 제 재미난 거 하나 해드릴게요. 보세요. 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네. 어, 아유, 이게 안 나왔네. 이거. 오늘, 오늘 어떤 분이 아까 7시간 전인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누군 올라간다, 뭐 누군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2차 전지 보니까 7시간 전에 했는데 벌써 38만 원인가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 2차 전지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시각을 발표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가 끝났냐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주식을 그동안 20 몇 년간 경험해 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카카오. 사람들이 카카오 노래 부를 때 거기가 상투예요. 그렇죠? 네. 반도체 노래 부를 때 거기가 상투예요. 셀트리온 2년 전에 치료제 갖고 올라간다고 하고 난리칠 때 36만 원. 거기가 상투죠. 네. 모든 사람들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종목. 대중들의 입에서. 신기하게도 그 종목은 항상 상품입니다. 신기하게. 기억을 잘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풀어주느냐,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그러려면 여기서 또 서로 또 설전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월요일장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어제 미국장 급등한 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다음 한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극대화시켜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인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OLED 그리고 이제 여기 다크호스가 있다면 시장 수익률 전체 회복이니까 건설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증권주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방금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괜히 이것만 종목만 털린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일부 종목 2,500 전후에서 일부 종목을 수익률을 해소하고 어떤 종목을 한 20% 정도 현금을 들고 있었던 종목을 하나 대형 종목 중에서 하나 찍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럼 사실 SK이노베이션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거든요. 2차전지 물어보시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배터리 내재화라는 어떤 악재들이 국내 시장에 짓눌렀던 것 같은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11시 13분이네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여러분들하고 아니요. 저분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별심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저분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왜 채팅창을 안 맡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교육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할 때. 근데 나는 이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 주장을 했어. 그렇죠? 그 가운데서 방금 2차 전지를 이야기하신 분은 대중의 심리를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한참 뜨고 있는 종목을. 마치 옛날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메타 플랫폼이나 NFT나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했듯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답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주식이라는 한 속성,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결국은 주식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은 결국은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분야냐, 방향성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착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다 오른 게 아니에요. LNF 에코프로, 처음에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한 것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미국의 IRA 때문에 딱 이 두 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만약에 2차 전지가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다 올랐어야지. 특히 완성 쪽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터리 내재화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있다고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시작한 거야.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양극재, 음극재를 10년치씩 이렇게 아도 찍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다른 거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나 후성이나 이런 거 왜 못 오르느냐? 일진 머티리얼즈냐? 그럼 사람들은 지금 이걸 나는 LNF 못 잡았는데 뒤늦게 나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후성이나 이거라도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된다고 착각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2차 전지를 실경기 사이클로 생각한 거야. 지금 그게 아니에요. LNF 109%가 올라오는 거는. 수급인 거지. 2차 전지 산업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LG 엔솔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S가 왜 못 올라가느냐.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2차 전지 측면으로 그걸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2차 전지 전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IRA가 주는 특수성 속에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이용하는 하나의 특정 세력 집단들이 지금 종목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세력의 관점에서 봐야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 산업이 다 올라온다. 그러면 삼성 SDS, LG 엔솔, SK이노베이션 왜 못 가는데? 얘들이 대장이지. 대한민국에서 LNF가 대장은 아니잖아. 산업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 세력이 오르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그런 종목에 엮여들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요, 저는 2차 전지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 2차 전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저는 2차 전지 안 한다고 분명하게 2022년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2021년도 말부터 2차 전지는 끝났다. 저는 안 한다. 다만 저는 LG 엔솔,
LG 엔솔은 내가 나중에, 요거는 에너지 솔루션은 어차피 산업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 CATL하고 싸움을 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가격 매력이 오면 내가 하겠다. 가격 매력이. 매매로서는 한다. 지금 투자론적 관점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고도 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낮은 전해액. 2차 전지 끝났다. 우선 같은 거 다 정리해라. 심지어 LG 누구지?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도 저는 정리 안 하겠습니다. 끝났다겠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빠지긴 했죠. 다시 사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올라왔었는데 어떡하냐. 무슨 상관이에요. 2차 전지 전체 산업 중에서 한두 개 종목 올라가는 거. 조선주도 뭐 그런 반도체도 마찬가지겠게. 산업은 이미 꺾였습니다. 특정 종목만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지. 그 때문에 절대 여기에 저는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네. 제가 한 말은 분명하게 저는 제가 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 반도체 사이클과 2차 전지 사이클은 똑같아요, 패턴이. 여기에 엮여들지 않는 게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엔솔은 2차 전지가 아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할게요. 네, 남은 시간 여러분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야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린님 뭐 사냐고요? 처음부터 방송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를 사야 될지.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까요? 네. 11시에 끝내었어야 되는데 20분 초과됐네요. 네, 편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2차 전지 이렇게 오셔서 노래 부르니까 하우 노래 부를 때, 셀트리온 노래 부를 때, 처럼 다 왔네, 이제.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임자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